무대에서 팬분들께 노래를 열심히 불러드리는 것처럼 연기할 때도 정말 열심히 해서 정동원 연기 잘한다라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정말 배우가 되겠습니다. 저희 오래 기다리셨던 감독님, 배우님, 음악 감독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더 특별한 게 저희뿐만 아니라 감독님과 배우님과 음악 감독님들도 다 처음 보셨거든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더 특별하게 나눌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고요. 먼저 저희가 간단한 이 스크린으로 이 완성된 영화를 함께 보셨던 소감부터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범실 인사부터 저희가 정범실 감독님부터 소개와 함께 소감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여러분들 처음 보신 영화의 뉴노멀 연출한 정범식이라고 합니다. 어쩌다 보니 잘 가운데 앉아서 예, 이번 뉴노멀의 음악 감독을 맡은 윤상입니다. 네, 이번에 뉴멀이라는 영화로 영화배우 첫 데뷔하게 된 정동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그 쓸쓸한 역할을 했던 배우 하다인이라고 합니다. 열정적으로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그 영화에 대해서 그래도 저희가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감독님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그리고 이 뉴노멀이라고 하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너무 또 다 어울리는 그런 제목과 또 그 이야기들, 이 우리 삶의 힐링에 관한 이야기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독님께 이 작품을 만드시게 됐었던, 구상하시게 된 것부터 좀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이네요. 사실은 코로나 직전에 저희 회사에서 준비하던 영화가 좀 사이즈가 큰 영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화 같은 경우에 이제 해외 로케이션도 있고 예산이 많은 영화다 보니까 저희가 스태프분들을 이제 다 좋은 스태프분들을 모아서 콘티 작업까지도 끝내놨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막 기승을 부리면서 해외 로켓도 다 막히고 더 이상 영화 잠깐 정지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영화를 정지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다 보니까 스태프분들이 또 고맙게도 그 영화를 같이 기다리고 싶다. 근데 이제 이 기다리는 게 한 달, 두 달 계속 늦춰지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럼 우리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 중에 조금 간단하게, 조금 가볍게 찍을 수 있는 작품을 한번 찍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작품을 찍게 된 거고, 처음 찍을 때는 예산이나 규모나 이런 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 자체는 되게 심플한데 그거를 되게 정성스럽게 세공해서 서스펜스를 중심에 두고 코미디나 드라마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 맞닿은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 그러면 뭐 급하게 들어가는 영화다 보니까 캐스팅이 잘 안 되고 뭐 이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처음 떠오른 이미지 너무 좋은 분들한테 저희가 다 시나리오를 그렸는데 보신 것처럼 다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준비 프리프로덕션 기간도 한 달 남짓하고 촬영도 한 달 2주,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세공하는 기간을 이제 저희가 편집 감독님이랑 저랑 편집하고 이제 또 음악 감독님, 윤상범 감독님까지 해서 저희가 세공하는데 한 7달 정도 아주 진짜, 왜냐면 코로나라 어디 못 나가더라고요. 그냥 사무실에 갇힌 채로 계속 작업만 해가지고 뭔가 좀 보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는 되게 심플하지만 뭔가가 좀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영화를 좀 보여드리고 싶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이렇게 영화 보여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영화 음악을 하신 게 훨씬 전
전부터 사실은 하셨어야 됐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하필 또 정범식 감독님의 작품으로 이렇게 또 함께 하시게 된 게 굉장히 저로서도 뭐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한 점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또 하시게 되셨는지도 궁금했습니다. 뭐 좀 운명적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기담이라든지 무서운 이야기, 그러니까 이전에 연출하신 작품의 음악은 다 정범식 감독님이 직접 음악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곤지암이라는 작품은 제가 이제 보았고, 기담은 이동진 평론가부터 해서 이제 소문은 많이 들었지만 볼 기회가 없어서 감독님께 직접 이제 그 파일을 받았고, 속으로 곤지암은 음악이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하고 봤는데 기담은 일단 그 예산에 그 화면에 그 음악의 그 셋업이 일단 좀 말이 안 되는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올 것이 많구나. 그래서 정말 영화는 감독의 예술이다라는 것을 음악을 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느꼈고, 정말 직접 음악을 하셨던 감독님만큼 오늘도 보면서 저랑 맨 마지막 편집 마치고서도 또 편집을 하셨더라고요. 그만큼 완벽주의자시고,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탄성이라든지 호흡해 주시는 거에서 느껴질 때, 아, 영화 작업이 이런 거구나. 그것도 정말 큰 걸 배우게 된 너무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함께 작업을 도와준 우리 정만태 씨, 또 김혜연 씨, 또 저희 큰아들이 또 사운드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4명이서 만든 음악 치고는 괜찮지 않았나? 정말 오래 기다리신 이 순서가 될 텐데요. 저희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배우로 처음으로 데뷔를 하시게 된 정동원 배우님께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드라마로 먼저 연기를 선보이시긴 했지만 이 연기를 먼저 하시는 거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처음으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셨을 때 어떠셨는지, 그리고 이렇게 큰 스크린으로 관객분들과 함께 촬영화를 보신 소감도 조금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드라마도 얼마 전에 이렇게 방영이 됐는데, 드라마를 찍기 훨씬 전에 이제 정말 연기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상태에서 이게 정말 대본도 짧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부담스럽지 않은데 그래도 노력하면 할 수 있겠다 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저는 저 자신을 이렇게 스크린에서 이렇게 보니까 되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되게 원래 제가 연기를 하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오늘 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되게 긴장하면서 왔는데 여러분들이 반응을 잘해주셔서 너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말 자연스러우셔서 너무 이렇게 처음 연기를 하는 분같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하다인 배우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데 비슷한 좀 맥락일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배우님께서도 이제 이렇게 완성된 작품으로 보시는 건 처음이실 텐데 어떠셨는지, 그리고 다른 이제 이 파트에 나오셨던 분들과는 조금 다르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조금 내지르거나 이야기가 내지르거나 어딘가에 이렇게 그 세상에 정말 이렇게 안 좋은 세상에 이 반항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좀 이렇게 보이면서 굉장히 진짜 다채로운 모습들을 보이셨는데요. 이 심정과 그리고 그 연기하셨을 때 그러니까 연기하셨을 때 또 어떻게 하셨는지 이 캐릭터에 대해서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소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라는 장르가 너무 좋아서 배우의 꿈을 성장시켜 나가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첫 번째로 영화제, 이렇게 또 장르 영화제 최고인
부천국제영화제에 저의 영화가 상영할 수 있어서 처음 참 영광스럽다는 생각을 했었고, 작년 무더운 여름쯤에 저희 영화 감독님이랑 배우님, 스태프분들과 정말 한 씬 한 씬 소중하게 찍었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와, 오늘 이렇게 또 시원한 극장에서 함께 영화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되게 또 감개무량하고 되게 감정적으로 좀 벅차오르는 감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부담이나 어려움은 사실 몇신 좀 어려웠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의 힘든 어떤 감정들 이런 건 저도 청춘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도 위태로웠던 순간도 있고 하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이해가 가고 했는데, 사실 저의 어떤 성향적인 부분이나 캐릭터랑은 제가 연기한 인물이랑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그 슛 들어가는 내내 조금 이 톤을 잘 유지시키고 집중을 하는데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 하다 보니까 이게 한 시간씩 쉬운 순간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배우님도 그렇고 많은 좋은 선배님들께서 저희 영화에 나와주시는 거를 저는 캐스팅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만 잘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임했었습니다. 너무 훌륭하고 정말 어떻게 이 정동원 배우님을 이렇게 딱 캐스팅하고 네,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나리오를 써놓고 이 중학교에서 혹은 고등학생이 역할을 누구로 하면 좋을까 그랬을 때 이제 스태프들이 이제 막 그 나이대 아역 배우들을 막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냥 무심코 나 이거 동원이만과 하면은 잘할 것 같은데. 동원이가 하면 정말 잘할 것 같아. 굉장히 잘할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들 이제 동원이의 이미지와 동원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탤런트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데 스태프들이 이제 우려하는 거죠. 제가 이제 신인 감독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근데 연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경험을 하면 한 번 하는 거잖아. 네, 그때 이제 다인 배우가 이제 캐스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워낙 보는 눈이 저 친구가 되게 좋은 친구라 나는 다이나 저기 동원이가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어디 TV에서 연기하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눈물 흘리는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동원이한테 한번 시나리오를 줘보자 그랬는데 이제 근데 막상 또 받았는데 이게 처음 연기를 한다는 게 조금 갈등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냥 한번 줘봤는데 바로 연락이 와서 해보고 싶다고. 저희가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동원 배우님은 그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바로 딱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먼저. 네,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예전에 그냥 예능에서 이제 연기가 하고 싶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걸 했었는데 갑자기 딱 받았을 때는 되게 하고 싶다보다는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먼저 들었는데 항상 저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첫 연기를 이렇게 잘해보자 해서 그냥 감독님도 이제 되게 믿음직스럽고 바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시게 되고 나서 현장에서 어떤 케미가 또 있으셨는지, 현장에서는 또 서로 어떠셨는지 좋은 감독님이셨습니까? 솔직하게 처음 딱 첫 촬영 하러 딱 갔을 때는 이제 감독님
딱 그 외모만 보고 되게 무서워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실수하면 큰일 나겠다. 나 어떻게 해야 되죠? 되게 떨리는 상태로 갔는데 진짜 정말 잘해주시고 정말 제가 연기를 제 스스로도 처음이라서 잘 못하는 거 알고 있는데도 감독님 되게 넌 대배우가 될 거야. 내가 몇 년 뒤에 와서 대배우가 돼 있을 거야. 이렇게 되게 칭찬을 아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되게 좀 믿고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감독님 믿고 따랐습니다. 제가 이제 재밌는 말씀을 한 말씀 드리면 첫 촬영이 뭐냐면 할머니 휠체어 밀어드리는 그날이 첫 촬영이었었어요. 그 전에 동원이랑 저랑은 한번 만나서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이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다라는 거에 대해서 서로가 막 의견을 주고받았고요. 근데 첫 촬영에 왔는데 진짜 이제 인생 첫 커트를 찍는 거죠. 그런데 동원이가 긴장을 너무 한 거예요. 긴장 안 할 줄 알았는데 왜냐면 그렇게 무대에서 휘어잡으면 노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자기 또 필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긴장을 했구나. 그런데 저한테 정말 많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 할머니가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막 질문하는데 정말 준비를 많이 했고 정말 잘하고 싶구나 라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틀리면 안 되잖아요. 라고 제가 그래서 아니 틀려도 돼. 틀려도 다시 찍는 게 영화야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다시 나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거는 빈말이 아니라 좀 신기한 걸 느꼈던 게 뭐냐면 그렇게 걱정을 하고 감독님 그러면 만약에 여기 떨어지면 제가 그때 이걸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슛이 들어가면은 방금까지 긴장했던 걸 잊어버리고 그냥 편하게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촬영들이 잘 이제 되니까 저도 이제 동원이는 또 서로 이렇게 밝은 기운을 주고받을 때 훨씬 더 좋은 에너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촬영할 때쯤이 이제 그 어두컴컴한 그 주거 공간 있잖아요. 저희가 그걸 찍을 텐데 그때 사실은 그쪽에서 촬영 현장이 너무 덥고 그리고 저희는 촬영을 빨리 끝내드려야 돼가지고 시간이 되게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저희 프로듀서랑 되게 걱정을 했어요. 이걸 시간 안에 찍을 수 있을까? 그리고 카메라는 카메라대로 또 빠지고 막 뛰어다녀야 되고 동원이대로 또 위험한데 거기 안전장치를 저희가 해놨지만 뛰어다니면서 막 공포스러운 연기들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일반 배우분들도. 그런데 이제 잘하니까 막 일단 또 뛰었죠. 잘하니까 뛰는 거예요. 그냥 뛰고. 그랬더니 그림에 뜨니까 뭐냐면은 워낙 밝잖아요. 장난도 많이 치고. 그랬더니 딱 그러는 거 현장에서 감독님 제가 이번 첫 커트를 첫 테이크에 오케이를 내겠다. 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근데 제가 약간 조금 그래도 꼼꼼하게 찍는 사람이라 첫 테이크 오케이가 제 영화에 그렇게 없거든요. 그게 그렇게 쉽게 나지는 않을 텐데 라고 했는데 또 어려운 건 뭐냐면 카메라도 같이 막 뒤로 빠지고 쫓아가고 그래야 되니까 이게 다 모든 요소들이 딱 들어맞아야 오케이가 날 수 있는데 진짜 뛰기 시작하는 그 처음에 바로 첫 테이크 오케이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스텝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죠. 왜냐면 일찍 끝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저도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됐으니까 제가 그냥 오케이 이렇게 돼서 첫 테이크 오케이 가고 그리고 나서 또 마치 예고를 하는 거죠. 감독님 요번에도 첫 테이크 한번 갑니다. 이렇게 한번 진짜 원테이크로 갈게요 하고 장난식으로 얘기했는데 진짜 되니까 이제 자신감 같은 거예요.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했어요 그렇게. 네, 그래가지고 첫 테이크, 두 번째 테이크, 왜냐면 두 번째 테이크 정도 가는 건 왜냐면 카메라가 이게 워낙 이게 난이도가 있는 촬영이라 그래가지고 동원이가 거기를 진짜 어려운 촬영이라 저 역시도 이게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텐데 왜냐면 촬영 장소도 협소하고 그리고 뛰어다니면서 그 공포에 그 질린 얼굴 표정 연기가 쉬운 게 아닌데 어쨌든 동원이가 그렇게 해주는 바람에 저희가 시간 안에 그때 촬영을 무사히 마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사에 일하시는 또 하나님 배우님께도 여쭤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또 어떠셨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또 다른 에피소드에 인물하고도 이렇게 얽히게 되는데 사실 그 앞에 이야기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또 연기를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감독님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랬지만 저는 미리 시나리오를 제 거 말고도 다른 것도 꼭 보고 싶다고 해서 미리 다 확인을 하고 폰티도 열심히 읽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았고, 감독님이 어떠시냐고 해주셨죠.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섬세하시고요. 또 엄청 디테일. 되게 디테일하신 분이셔서 오히려 배우분들한테 동원 배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힘들 수 있는 연기고 처음이라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도 너무나도 하나하나 다 얘기해 주시고 진짜 그래서 쉽지만은 않은 캐릭터였지만 감독님께서 옆에서 되게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쉽게 몰입을 할 수 있었고요. 마치 배우들한테는 전쟁터 같은 현장인데 감독님은 든든한 어떤 지휘관 같은 존재가 딱 계셔주시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몰입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또 집중을 해서 캐릭터를 표현해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되게 감사했다는 말을 이제 드려서 감독님께 한 말씀만 더 여쭙고 관객분들 질문 받도록 할 텐데요. 아까 감독님께서 잠깐 말씀하실 때 이 영화는 서스펜스와 음악에 집중해서 봐야 한다라고 하셨고 실제로 정말 이 음악이 여기에서의 모든 분위기와 이 여기에 갖고 있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거나 혹은 코믹과 이 저희의 공포와 서스펜스가 다 뒤섞여 있는 이런 모습들을 정말 잘 이 음악으로 보여준다라고 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컨셉을 잡으실 때 그리고 각각의 이 에피소드마다 영화 제목에서 또 이제 가져오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 테마들을 또 어떻게 잡으셨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하나로 연결이 되는 이 통일된 컨셉 뭐 혹은 그런 것도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오늘 다시 한번 정 감독님께 놀랐는데 여기에 등장한 제가 만들지 않은 선곡되어 있는 곡들은 전부 정범식 감독님이 다 선곡을 했었던 곡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그 락 사운드는 새소년이라는 밴드의 파도라는 곡을 그것도 이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원하시는 말들을 반복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미 아마 영화를 촬영하실 때 음악을 머릿속에 이렇게 다 담아두신 것 같고 우리 동원군 나왔던 그 에피소드에서는 피터와 늑대라는 클래식 곡을 계속 이제 변주를 하는데 그것도 정말 중간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곡에 편집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팀판이 땅땅땅땅 할 때 그 리듬에 맞춰서 편집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빠밤 하고 나중에 끝날 때 그 트럭이 지나가면서 오는 뭐랄까 운동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 게임에서 오는 타격감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마저도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제가 속으로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그래서 반가우면서도 좀 무서웠고 근데 모든 곡 롤링 아까 나왔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는 사실 이제 배우분들이 그 노래하는 장면으로 이렇게까지 편집된 거 오늘 처음 보는데 왜 거기서 제가 이렇게 그 슬픈 이야기에서 그 황당하고 정말 슬픈 이야기에서 갑자기 몰입이 너무 돼가지고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지? 그러니까 이미 어떤 그 곡 그것도 원곡이 아니잖아요. 그 곡이 이제 한동근 씨가 유튜브에 올린 그 음원 유튜브에 올린 라이브 버전을 굳이 그 곡을 그러니까 작곡가 측에도 컨펌을 받으시고 한동근 씨 측에도 컨펌을 받으시고 일을 정말 너무나 이렇게 입체적으로 꼼꼼하게 진행하시는 분이라 저는 만들 때는 몰랐지만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다시 한번 오늘 스크린에서 느끼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혹시 또 다른 기회로 정 감독님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그냥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사실은 이전에 호러 영화를 만들 때 보면 이제 호러 씬에서 필요한 음악들이 있잖아요. 근데 관객분들이 보실 땐 그 음악은 잘 안 들리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약간 요소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나를 놀래키고 긴장되게 만들지 어떤 거기에 리듬이나 멜로디는 사실 잘 안 들어오거든요. 원래 영화를 보실 때 그냥 장면이 이렇게 통째로 들어오는 거지. 그런데 워낙 이제 그 이전의 곡 작업들이 워낙 훌륭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는 서스펜스 영화다 보니까 약간 그런 요소 음악 같은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해주실까. 예를 들면 동원이가 이제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잡혀 있으면 그때까지는 이제 피터한 그때 클래식을 쓰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로 이제 음악 감독님의 이제 음악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서부터 끝까지 도망치는 거기까지 시간이 되게 길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 피치를 올리면서 관객들을 잡아놓는 게 음악적으로 정말 쉬운 게 아닌 작업인데, 그런 작업이라든가, 그리고 예를 들면 연진이, 다인 양이 했던 거는 연진인데, 이제 연진이가 3번 퇴근을 하거든요. 첫 번째 퇴근하고 두 번째 퇴근하고, 세 번째 퇴근할 때 이제 굴다리 밑으로 가서 이제 그걸 보는 건데, 제가 이거를 도대체 이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라고 얘기하다가, 당연히 이제 고단함은 있을 거고 일상의 지침은 있을 거고, 왜 이 시대 청춘들이 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요소를 더 넣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근데 저는 이거를 말씀드릴 때 단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근데 선배님 숭고함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사실 여기에 숭고함 들어가지 않거든요. 보통 영화는 힘들고 슬프고 이런 쪽으로 가지고. 그런데 저는 약간 저기서 이렇게 보면 한 줄기 빛 같은 숭고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아까 저 눈물 흘렸어. 여기 왜 이렇게 음악이 돼? 제가 깜짝 놀란 게, 여러분들도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첫 번째 연진이 퇴근하고 두 번째 퇴근할 때, 여러분들 사실 보실 때는 이야기 모르고 보시는 거잖아요. 처음 보셨으니까. 근데 저는 아까 막 뭉클해가지고 그 장면에 어떻게 보면은 아가씨의 어떤 슬픈 이제 이야기가 이어질 거를 그렇게 음악이 만들어주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영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즐겁게 보실 수 있는 것들은 배우들의 진짜 뛰어난 연기와 윤상홍 음악 감독님의 음악이 없었으면 진짜 불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한마디로 디테일과 디테일이 만났을 때 이 결과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렇게 좀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질문을 못 받고 딱 2분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손 들어주시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군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총에서 우주삼촌으로 활동하고 있는 제가 질문 드릴 것은 16년 인생에 가장 공포스러웠던 순간이 있다면 그게 언제든지 알고 싶습니다. 16년 인생에 제일 공포스러웠던 순간이요. 지금 뭔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공포스러워요. 진짜 근데 제가 뭐 옛날부터 뭐 무서운 거 이런 거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이거 촬영하면서 그 장소가 진짜 섬뜩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뛰면서 진짜 이 공포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귀신 본 적은 없어요. 귀신을 본 적이 들어본다는데. 실제로 귀신 본 적이요? 아니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동원아, 나 53년 만에 봤으니까 없다고 생각하지는 마. 네.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한 중간쯤에서 받도록 할게요. 예. 까만 옷 입으신 분이요? 예. 아니, 네. 지금 가운데 있습니다.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다인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은데 제가 좀 적었어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캐릭터 스타일적인 부분이 되게 독특하던데 쉽지 않은 캐릭터였던 것 같은데 연기할 때 영감을 어떻게 받았는지 궁금하고요. 소리 지르는데 목은 안 아프셨는지 궁금합니다. 스타일적인 부분은 사실 감독님께서 역시나 또 의견을 다 내주셨어요. 그래서 뭐 사전 미팅 때 레퍼런스 같은 거 다 보여주시면서 이런 의상,
헤어 부분 염색 디자인, 그 다음에 메이크업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보면서 이것이 어울릴 것 같다 다 컨펌해 주셨고,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좋아하는 영화상에서 이 목걸이랑 팔찌 엣지 같은 것도 다 의견을 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의견만 낸 거지 뭐 배우가 어울려야 이게 근사해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스타일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영감은 사실 제가 시나리오를 보고 이렇게까지 서로 화를 내고 또 이렇게 각박한 세상이던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좀 찾아봤었어요. 근데 현실이 훨씬 더 영화스럽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감독님한테 그렇게 보여드렸었어요. 이거 이렇다. 그러니까 감독님께서도 그거를 현실을 좀 대본에 녹여주신 부분도 있거든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내가 연기를 하는 이 인물이 정말 이 현대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분들을 조금이나마 대변하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진심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접근을 나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또 질문이 소리 지른 거, 네. 목 아팠어요. 네, 생전 그렇게 데시벨이라고 해야 되나? 소리를 질러본 적은 없어서 목은 아팠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게 에피소드가 감독님께서 다음에 그날이 첫 촬영 첫 씬이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다음에 찍을 씬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좀 소리를 푸시로 해도 좋다는 배려를 좀 해주셨어요. 저도 오케이 그럼 소리는 나중에 지르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콘티를 봤더니 어떤 뒷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뒷모습에서도 저는 어떤 관객 여러분들이 배우의 어떤 에너지를 느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리는 안 내더라도 행위만큼은 진심으로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독님의 액션 소리가 들렸는데 바로 그냥 소리가 같이 나와버렸거든요. 근데 아마 그 현장에서 소리를 감독님께서 그대로 써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런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유머에 출연해주신 배우분들 칭찬하자면 저 하루 왼종일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 지금 이제 동원 군이랑 다인이랑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동원이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뭐냐면 사실 그거를 억지로 내기가 쉬운 건 아니고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되게 투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으면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동원이 계속 성장해 나가는데 저렇게 그냥 밝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그 투명한 느낌이 있거든요. 영화를 찍다 보면서도 느끼는 건데 그런 것들이 섬세하게 계속 발전돼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번 영화에서 처음인데도 너무 잘 표현해 준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인양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실 반영 캐릭터들은 영화를 보시다 보면은 그 감정에 이렇게 깊숙이 이해는 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장르적으로 이렇게 배우가 가진 매력들은 조금 잘 안 보이거든요. 이런 캐릭터를 연기하다 보면. 근데 현실 반영을 충분히 하면서 그것들을 몰입시키고 그런 다음에 장르적으로도 배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우적인 매력을 멋지게 발산하는 그 줄타기를 너무 잘해준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도 그래 맞아 요즘 저렇지 맞아 저 얼마나 힘들겠어 라는 것도 공감이 되시지만 사실 장르적으로 되게 멋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첫 번째 영화에서 제대로 표현해줬다는 게 제가 너무 놀랍고 두 배우들을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이유입니다.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조금 더 해도 된대요. 마지막이라고 좀 헤어지기 싫다고 하셔서 근데 아까 그 손님 말씀하셨던 분 있잖아요. 그분 네 그쪽 뒤에 한번 손 더 들어주시고요. 네. 마이크 갈 겁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감독님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의도를 제대로 받아들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분홍색 소품들이 좀 평소에는 저는 이제 아기자기하고 귀엽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색깔인데 영화 전반적으로 뭔가 공포를 주는 예고적인 색깔로 좀 쓰인 느낌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늘 받았거든요. 혹시
제가 받은 느낌이 뭐 틀렸지만 혹시 영화 연출을 하시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소품들이나 그런 장면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컬러에 대한 말씀이신 건가요? 네. 아, 분홍색이요. 아니 사실은 이게 뭐 여기 일단 선배님도 계시지만 이제 창작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자기가 이제 공부해 오고 경험해 온 거에서 나오는 계획을 갖고 이제 어떤 것들을 짤 때가 있고, 그리고 그냥 뭐 음악이든 선배님 뭐 그럴 때 툭 그냥 이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느낌으로 사실은 제가 제목도 그렇고 나는 분홍색을 쓰고 싶어 그랬더니 처음에 다 말리셨어요. 왜 이런 얘기에 분홍색을 써야 되냐고. 그래서 두 가지 이유인데, 분홍색을 다들 안 쓰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분홍색이 나는 예쁜데 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은 분홍색도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게, 왜냐면 이 영화도 사실은 아주 많이 새롭게 만들지는 말자, 그냥 일반 관객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는데 거기서 새로움들을 조금씩 추구해서 뭔가 한끗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는 서스펜스 영화를 만들자였거든요. 그래서 뭐 지우 씨나 유미 씨가 또 거기 열연을 펼쳐주신데도 장르적으로 막 빨간색, 파란색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납득이 가, 상식적으로 저렇게들 하지 이런 색인데,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의외의 것들을 한끗 다르게 좀 표현해보자가 이 영화 전반적으로 의식적으로도 그렇게 들어간 것 같고, 창작하는 주체로서 제가 무의식적으로도 그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분홍색이 예뻐서 어디다가 분홍색 하나 뭐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저희가 또 질문을 받아보고 싶은데요. 감독님이나 정동원 배우님께서 이번엔 좀 선택을 해주실까요? 여기요. 네. 죄송합니다. 어려운 미션을 내려왔고 제가. 감독님께서 해주시죠. 제일 먼저 저를 불러주신 마지막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주총동에서 대성사 참가하려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너무 영화 감각적이고 너무 멋진 영화 감사합니다. 이 영화를 여름에 꼭 봐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 너무 소름 돋게 너무 잘 봐서 여름에 꼭 개봉을 해갖고 다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미개봉이라고 알고 있나요? 아니, 뜬금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뜬금없는 얘기를 할 건데, 여름에 개봉하자고 한 적 없는데요. 요즘은 워낙 사실은 곤지암도 벚꽃이 막 한참 피던 시절에 개봉을 했는데 운이 좋게 흥행이 되게 잘 돼서 그때 벚꽃 공포, 뭐 벚꽃 호러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서스펜스가 중심이 되는데 워낙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되게 재밌는 게, 여기 날짜가 아마 6월 8일부터 6월 11일까지 벌어진 일일 거예요. 2022년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그 말씀 드리겠지만 저희가 투자와 배급과 뭐라 그럴까 그 개봉이 아직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동원이도 저랑 이 얘기 우리 하자라고 했는데, SNS에 막 뉴노말 재밌어 막 꼭 봐야 돼 뭐 이런 거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예를 들면 등장인물이 어떻게 되는데 누가 누굴 죽여, 걔 나중에 어떻게 돼 뭐 이런 거 절대 해주시면은 안 되는 게, 요것들은 제가 네네네. 그래서 정해지면 예를 들면은 지금 부천영화제 나오게 되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 중에 그것도 있었어요. 동원이가 이렇게 계속 커가고 있는데 영화를 보여드렸는데 동원이의 현재 모습과 영화 속 모습이 너무 다르면 어떡하지?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ADR이라고 후시녹음을 하러 왔어요. 근데 동원이가 이제 저기 뭐 호흡이라든가 막 이제 대사들을 하는데 목소리가 굵어져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노래하듯이 동원아 키 조금? 아니 그거보다 조금? 이 정도요 감독님? 이 정도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ADR을 했었고요. 그래서 개봉은 언제가 될지 아직은 미정인데 나중에 나오면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백 대전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도망가는 장면 있잖아요. 그때 도망갔을 때 실제로 무슨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진짜 그때는
촬영이 빨리 끝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제가 한 번 실수를 해버리면 이제 감독님들도 다시 더운데 다시 원위치해서 다시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도 되게 이거 빨리 한 번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그냥 실수하지 말자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못하면 또 다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되게 공포스럽게 느껴졌어요. 이 건물이. 그래서 그 장소도 그렇게 느껴져서 자연스럽게 또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동원군이 저 때문에도 젖살이 통통했었는데 너무 잘생겨져가지고 이건 정말 그 동원군을 기억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필름이 되지 않을까 인생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어서 조금 이번이 첫 번째 연기시지만 저희가 한 번만 보고서 말 연기는 아닌 것 같잖아요. 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배우로서의 모습을 좀 기대를 하면서 어떤 배우가 좀 되고 싶은지, 어떤 연기 하고 싶은지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네, 저는 되게 뭐든지 되게 잘하고 싶어 하는 이런 욕심들이 있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콘서트를 할 때도 정말 그 무대 한 번을 쓰는 거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막 하는데 연기는 제가 열심히 연습을 하고 해도 이게 현장에서 막 아이디어가 달라지기도 하고 되게 제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막 이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앞으로 연기를 할 날이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정말 완벽하게 제가 무대에서 팬분들께 노래를 열심히 불러드리는 것처럼 연기할 때도 정말 열심히 해서 정동원 연기 잘한다라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정말 그 배우가 되겠습니다.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또 이제 늦은 시간이기도 하고 저희가 정리를 좀 해야 될 때가 돼서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아쉬운 점은 이제 극장에서 개봉을 할 때 또 계속해서 저희 N차 관람이라고 하는 굉장히 흐뭇한 이 전통이 있잖아요. 네, 그걸로 저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도록 하고요. 감독님들과 또 배우님들께요. 오늘 또 어떠셨는지 마지막 인사 말씀과 또 궁금해하실 앞으로 만나게 될 기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화 너무 좋게 봐주시고 우리 배우분들 너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거나 동원이의 첫 영화 그리고 우리 하다인 배우의 첫 주연 영화의 감독이 된 거를 너무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상학 감독님과의 작업도 솔직히 말해서는 이게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라 너무 영광스러웠고요. 네. 앞으로 일정들이 잡히지 않아서 약간의 불안감은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좋아해 주신다면 다른 분들을 보여드려도 되겠구나라는 오늘 되게 자신감을 많이 얻었거든요. 너무 의미있고 좋은 시간이었고 부천에 오길 정말 저희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오픈을 한번 하는 게 맞나 틀리나. 근데 동원이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고 있다. 그럼 또 내년이 되면 또 어떻게 될까? 나가야겠다 그래서 나왔는데 정말 나오길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음악 감독님께 네. 저는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이 영화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진짜 재밌네요. N차 관람, 정말 보시면 보실수록, 내가 해놓고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우리 다인 씨의 죽음에 대해서도 제가 의혹이 좀 있었는데 또 오늘 보니까 결국 아무리 짜증나도 이렇게
말로라도 나쁜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볼 때마다 그 디테일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영화 뉴노멀 일단 정말 저의 첫 영화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아끼고 정말 좋아하는 그런 작품이니까요. 여러분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된 이유가 정말 빨리 제가 더 크기 전에 좀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됐는데 정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정말 이 SNS에 스폰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스폰 빼고는 다 해도 돼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끼는 영화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도 앞으로 멋진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영화가 약간의 대중성이랑 또 장르적인 부분도 만족할 수 있고 또 어떤 한 인물들이 되게 공허하고 외로운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작품에 제가 출연할 수 있는 것만으로 되게 영광이었다고 말을 꼭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오늘 오면서 생각해 봤는데요. 여기 계시는 관객 여러분들이랑 저희 영화제 첫 상영에 와주신 분들이랑 저희 영화 뉴노멀은 좀 큰 인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감독님 말씀처럼 우주 처음 보시는 관객분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첫 인연이 되어주신 만큼 스포 최대한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끼는 영화니까 같이 많이 아껴주시고 개봉 아직은 미정이지만 하게 되면 꼭 정말 꼭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말씀 더 하실 수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면서 대답을 네. 스포도 얘기하잖아요. 하면 할수록 계속해야 되는 위기가 왔습니다. 네. 부장님 동원군 이번에 영화 이렇게 촬영하면서 정말 잘했잖아요. 네네. 다음 작품에도 사실 동원이가 이제 또 너무 이제 저보다도 훨씬 이제 잘해서 너무 높아지면 이제 제가 하자 그러면은 야 감독님 또 시나리오 또 꺼냈냐 뭐 이럴 줄 사실 제가 이제 존경하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에도 그렇고 감독님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배우와의 첫 영화를 했는데 큰 역도 할 때가 있고 그냥 우정 출연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뭐냐면 그 감독님의 필모를 보고 그 배우의 필모를 보면 같이 성장해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는 정말 좋은 배우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 정말 잘할 수 있는 배우랑 만나서 제가 이제 필모를 앞으로 더 쌓아가고 동원군의 연기가 그 영화에 보면 이렇게 나와 그때는 20대로 나와 그때는 30대로 나와 만약에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정말 너무 행복한 거고 그 질문을 주셔서 제가 지금 약속을 받고 싶네요. 동원아 그렇게 해도 되지? 저랑 같이 해주시겠다면 저는 언제든지 정말로 저희가 이제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진짜 이렇게 좋은 작품과 좋은 말씀으로 저희 부천 영화제 26회 영화제 대단원의 막을 내려주신 우리 뉴노멀의 감독님과 음악 감독님 그리고 배우님들께요. 다시 한번 큰 박수 준비되어 있으시죠? 제가 그거 계정에 올라온 거 봤는데 홀로그램 가져오신 분들 홀로그램 꺼내시고 홀로 오신 분들은 그냥 밝게 웃어주시고 잘생겼다. 멋있다. 잘생겼다. 사랑해.
김영이야, 박인지 형이야.